네, 이번 시간은 미술 시간입니다. 우리가 배워볼 내용은 빛의 세상이고요. 47쪽에서 49쪽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의 윗부분이에요. 빛의 세상. 공부할 내용. 빛의 성질을 알고 빛을 활용하여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빛의 아름다움 찾아보기. 주변에서 빛의 아름다움을 찾아봅시다. 빛은 직진성, 반사성, 굴절성 등이 있어요. 다음은 빛의 어떤 성질을 이용했는지 알아보아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옛날 미술에서 빛을 다룬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스테인드 글라스를 정말 많이 씁니다. 보통 교회나 성당 이런 쪽에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활용한 예술품이 많아요. 이거는 약간 상식이니까 알아두세요. 교양 쪽이에요. 샤르트르 대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그다음에 스테인드 글라스는 생유리를 창이나 천장에 끼워 만드는 기법이에요. 이슬람 지역에서 시작된 스테인드 글라스 기법은 이후 유럽으로 전해져 종교 건축물에 많이 활용되었어요. 어, 여러분 그 빛의 혼합이랑 빛의 혼합이랑 색의 혼합의 차이를 알까요? 빛의 혼합이랑 색의 혼합. 이게 뭔지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요. 그림판을 켜겠습니다. 빛이랑 우리가 쓰는 색이라고 하면 보통 물감이라 생각해 보세요. 물감. 물감. 이렇게 빛이랑 물감이 있다 칩시다. 빛은 가산 혼합이에요. 가산. 가산이란 뜻은 더한다. 색의 혼합은 감산 혼합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빛은 계속 더하다 보면은 흰색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흰색이 돼요. 그러니까 명도가 계속 밝아지면서 이제 흰색이 되는 거고, 물감은 여러 색깔을 계속 섞다 보면 결국에 검은색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빛의 삼원색과 그 물감의 삼원색은 차이가 있거든요. 빛의 삼원색은 빨강, 파랑, 초록입니다. 빨강, 파랑, 초록. 빨, 파, 초. 그 다음에 색은 선생님이 약간 헷갈리는데 이게 맞을 거예요.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차이가 있을 거예요. 간단히 알아두세요. 네, 넘어갈까요? 47쪽 아래쪽입니다. 자바성의 외양은 막 뒤에서 빛을 쬐어 인형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그림 자극이에요. 이런 건 이제 현대 미술에 가까워지고 있죠. 여기 서울 빛축제는 2006년 거니까 확실히 현대 미술이고, 이거 인형극은 1900년 이전이니까 뭐 현대 미술은 아니라고 칩시다. 생활 주변에서 빛을 활용한 예를 써보세요. 등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것도 뭐 있겠고, 또 뭐 신호등? 뭐 생활 주변에서 빛을 활용한 예시는 좀 많죠. 그 다음은 빛의 세상 만들기입니다. 자연의 빛으로 주변을 아름답게 꾸며봅시다. 48쪽이고요. 주렁방 모빌 이런 거를 약간 학교 화단 쪽에 만들었나 봐요. 다음은 이제 가오리 모빌과 아지랑이 모빌. 이 모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약간 아기 장난감으로 좀 떠올릴 수도 있는데, 그 약간 가운데 기준으로 균형 있게 이렇게 뭔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림을 좀 못 그렸는데, 잠깐만요. 모빌 예시를 네이버에서 찾아볼게요. 모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거? 신생아들 모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느낌인지는 알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자, 보면은 근데 다 이런 류밖에 없네요. 뭐 클래식 모빌 이래서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또 그림판으로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 가운데 기준으로 뭐 왼쪽에 뭐 이런 게 있고 뭐 오른쪽에 이런 게 있고 하는데, 근데 이제 완전 대칭, 모빌은 일단 대칭이라는 원리를 기본으로 해요. 대칭. 근데 이제 그 완전 대칭이랑 불완전 대칭이 있어요. 완전히 똑같이 좌우가 같은 게 완전 대칭. 그 다음에 이제 좌우가 다른데 무게는 맞아. 균형이 맞는 게 불완전 대칭이에요. 뭐 간략히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또 뭐 빛의 분수대 만들기, 투명 필름에 채색하기, 색면을 마저 붙이기, 모세를 오려 밑면 만들기, 밑면에 투명 테이프 붙이기 하면은 이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빛의 분수대. 다음 전등갑 만들기 49쪽입니다. 전등갓을 만들어 꾸며봅시다. 종이로 전등갑 만들기.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었대요. 이게 그 전개도, 전등갓을 만드는 전개도인가 봐요. 맨 밑에 작품 중 다음 전개도로 만든 전등갓은 어느 것일까요? 해서 이제 입체 도형 만들고 면을 만들고 완성했어요. 철사를 넣고 구부려서 만들고 트레이싱지를 면의 모양대로 오려서 색칠하고 뼈대에 묻혀 완성한대요. 꿈꾸는 전등 축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일단 여기까지가 교과서 내용이고 선생님이랑 함께 옛날에 있었던 좀 더 빛을 활용한 예술품들과 또 현대 미술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연주의.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빛을 이용한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이 화풍이, 그러니까 자연주의라는 화풍이 빛을 어쨌든 중요시했어요. 자연의 아름다움, 위대함 등을 눈에 보이는 대로 빛과 대기의 효과를 표현하였다. 이삭 줍기, 밀레의 작품이고요. 추수가 끝난 들판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나이든 새 농촌 여인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그림의 앞부분은 농촌의 실제 생활을, 뒷부분은 아름다운 자연과 목가적인 농촌을 표현하였다. 두 여인은 허리를 굽혀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고 한 여인은 자신이 모은 이삭들을 간수하고 있다. 농경 사회인 거죠. 배경에는 엷은 구름이 낀 하늘 아래 높이 쌓인 수확물들이 길게 늘어져 깊이 있는 공간을 표현해주고 있다. 왜 이게 빛이 들어가냐? 빛과 대기의 효과를 최대한 표현하려고 했어요. 그 미술 작품에서도 작가가 보는 풍경이 뭐 다르겠지만 최대한 빛을 살리려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수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인상주의. 이거는 진짜 빛을 이용한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까치열 초등학교를 새벽 6시에 보는 거랑 정오에 보는 거랑 밤 6시에 보는 거랑 자정에 보는 거랑 같은 대상을 봐도 그림 그 빛에 따라서 인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상주의는 이 루앙 성당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대상을 바라보면서 시간에 따라 빛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사물에는 고유의 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변화에 따라 사물의 색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빛에 따라 시시각각 다르게 보이는 색의 변화에 주목해서 대상을 표현하였다. 루앙 성당 연작, 모네의 작품이고요. 모네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대상을 바라보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에 반응하며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 결과 그의 작품은 야외 풍경을 위주로 하는 연작의 형태로 나타나며 그의 대표적인 루앙 대성당은 같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빛의 변화에 따라 그 대상이 보여주는 색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모네는 햇빛을 받은 풍경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물감을 팔레트 위에서 혼합하지 않고 캔버스 위에 원색을 나란히 칠함으로써 눈에 의해 색이 혼합되게 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런 화풍이 있고 이런 대표작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 이제 현대의 빛을 활용한 예술이에요. 진짜로 이건 거의 빛을 가지고 노는 그런 느낌이죠. 그림에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그 빛이 라이트잖아요. 영어로 치면은. 그래서 라이트 아트였나?를 창시한 분이에요. 라이트 아트. 좀 새로운 화풍이라서 용어가 좀 익숙치 않고 선생님도 찾아보다가 알게 됐어요. 이런 거 보이죠? 좀 어마어마한 것 같기도 해요. 네. 아, 라이트 페인팅이었네요. 21세기를 하면은 지금 2000년대를 말하는 거죠. 우리 2020년이잖아요. 2000년대. 새로 라이트 페인팅의 창시자인 스테판, 이거 K가 묵음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묵음이라 생각하고 읽어볼게요. 스테판 랩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입니다. 원래 사진작가로 활동했으나 자신의 예술적 연구를 통해 빛을 이용한 예술 작품을 생각해 유리와 빛을 이용한 현재의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작품, 이런 작품, 이런 작품 뭐 이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미술 수업 끝났습니다. 오늘 과제는 별로 없고
이런 빛에 대해서도 이런 분야의 미술이 있구나를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